안녕하세요. 교무기획 업무 담당을 맡고 있는 김민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공문서 작성이나 시험 문제 출제 시 편집하실 때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한 한글 단축키 딱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자꾸 사용하다 보면 한글 편집이 훨씬 쉽고 수월해지실 겁니다. 특히 신규 선생님들께서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업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글 단축키 10가지 가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한글 문서 작성 시 알아두면 유용한 단축키 10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교실 생활하면서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들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첫 번째로 글자 간격, 자간이라고 하죠. 줄이는 거 Alt Shift N, 키우는 거 Alt Shift W입니다. 밑에 예제를 보시면 선생님들 시험 문제 편집하시다가 배점을 넣었는데 갑자기 한 글자가 내려왔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보기 불편하시죠? 블록 잡으시고 자간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Alt Shift N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편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 구성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단문에서 장문순 혹은 장문에서 단문순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2번과 3번을 봤더니 2번이 3번보다 더 길게 나와 있어요. 물론 문장 전체를 각각 바꾸면 되기도 하겠지만 내용상 바꾸기 힘든 경우에는 2번을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자간을 줄이는 거죠. Shift Alt N 그리고 반대로 3번을 잡아서 Shift Alt W를 하면 감쪽 같죠? 단문에서 장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줄간격 올리기, 올리기, 내리기. 그래서 Alt Shift A가 올리는 거고요. G가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문두와 선택지 사이에 어때요? 이 간격이 지금 넓죠, 그죠? 중간에 엔터 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위에 올릴 방향의 커서를 놓으시고 Alt Shift A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간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G를 누르면 이 간격이 다시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선택지를 다 잡아가지고 얘도 간격을 내가 올리겠다 아니면 늘리겠다 올리겠다 늘리겠다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시험지 원한지 양식 같은 거 편집하실 때 보시면 제가 요번에도 원한지 양식을 보내드릴 텐데 맨 밑에 이제 가운데 뾰족 튀어나온 부분 테두리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가운데 선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커서 밑에 놓고 Shift Alt A, Shift Alt G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Shift Alt A, Shift Alt G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겠습니다. Alt C입니다. Alt C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단축키인데요. 글자와 문단 모양 복사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이 글씨체가 뭐지? 막 찾아가지고 그 글씨체로 똑같이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글씨체랑 똑같은 걸 했는데 미세하게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글자 복사하기, 얘의 글씨체를 그대로 글씨체와 글씨 크기도 포함해서 얘도 같이 복사를 하고 싶을 때 답하시오. 뭐 뒤에다 커서 놓고 Alt C를 누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글자 모양 혹은 문단 모양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뭐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글자 모양만 한번 해보면 글자 모양 복사하고 밑에 얘를 Alt C를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이 똑같아지겠죠. 양력 이야기 얘의 글씨체를 복사하고 싶다. 글씨체 여기 끝에 거슬 놓고 Alt C를 누르고 글자 모양 그래서 얘를 블럭 잡고 Alt C를 누르면 양력이랑 똑같은 글씨 크기와 글씨체 색깔까지도 되는 겁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끝에 Alt C를 누르고 글자 모양 하시면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이 밑줄까지도 복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 그 시험 문제 편집하실 때 보시면 원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어디서 인터넷 같은 데서 좋은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얘 글씨체를 그대로 얘를 가지고 글씨 크기도 똑같이 하고 뭐 모든 양식을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복사를 해야겠죠? Alt-C 해서 글자 모양. 여기서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를 하는 걸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글자 모양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문단 모양까지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lt-C에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했을 경우에는 요 라인까지도 얘랑 완전히 같아질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선택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지도 끝에 놓고, 뭐 아무 데나 여기 놓으셔도 되고, 여기 놓으셔도 되고, 놓고, Alt-C. 글자 모양만 복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어때요? 선택지가 얘랑 어떤 차이가 나죠? 글씨만 같아진 거죠? 그런데, 얘를 Alt-C에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차이를 느끼셨죠? 네, 완전히 이 라인 선상도 맞춰지고, 선택지 내에서도 다 맞춰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lt-C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네 번째 들여쓰기입니다. Shift 탭이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택지 두 번째 줄 내려오는 그 시작점이 그냥 쓰면 맨 끝에 붙는데 이걸 선택지 끝나는 시작점으로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커서를 놓고 Shift 탭을 누르면 이 라인에 두 번째 줄이 맞춰진 겁니다. 여기다 커서를 놓고 Shift 탭을 누르면 이 선이 맞춰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나는 지점에 맞춰야 되니까 선택지 끝나는 지점에 놓고 Shift 탭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간혹 Shift 탭이 안 먹는다라는 분 계시죠. 그럼 표 안에 있을 때는 안 먹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안 먹어요. Shift 탭 눌러도. 표 안에 있을 때는 Shift 탭 사이에 컨트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Shift 컨트롤 탭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문서 작성 시 Shift 탭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공문서 작성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그림 자르기인데요. 그림 자르기. 예를 들어서 프린트 스크린으로 어떤 그림을 따왔어요. 따오면 옆에 뭐 불필요한 것들이 같이 딸려 들어오죠. 그럴 때 그림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그럼 커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 Shift를 누르면요. 그럼 얘를 Shift를 누른 채로 그냥 커서를 안으로 딸려오면 이렇게 그림이 잘립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른 채로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한다라는 거죠. 다 잘랐으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림 자르는 거였고요. 박스 안에 그림을 넣는 거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박스 안에 이 그림을 넣겠다 그러면 그림을 뭐 컨트롤 C 눌렀다가 뭐 컨트롤 V 누르면 얘를 막 조절 이렇게 옮겨서 막 하시는데 이 박스 크기가 뭐 혹시나 이제 중간에 변동됐을 경우에는 그림이 잘리곤 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잘리죠, 그죠? 그 박스 크기를 늘려야 이 뒤에 그림 옆에 있는 그림이 보이고 이런 경우 불편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그림 넣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색깔을 입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안에 색깔을 입힌다. 박스 안에 커서를 놓고 F5번 누르고 대문자 L을 누르면 셀 태도의 배경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경을 들어가셔서 그림, 색깔을 넣는 거랑 똑같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에 그림을 넣을 때 이렇게 면색 넣잖아요. 그게 뭐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그림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뭐 방금 그 그림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크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크기에 맞추어 해서 이 설정을 눌러버리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 박스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더라도 전체 그림은 그대로 이 박스 안에서만 놀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 글자를 굵게 하거나 밑줄 긋거나 좀 기울이거나 이런 단축키 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택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않은 애 밑줄을 치거나 할 때 그러면 컨트롤하고 밑줄 치는 거 U 누르면 되겠고요. 뭐 얘를 굵게 하고 싶다. 컨트롤하고 B 누르면 됩니다. 기울이게 하고 싶다. I.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선택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글자 크기입니다. 글자 크기도 여기 선택지가 얘에 비해서 어때요? 글씨가 작죠? 그럼 얘를 글자 크기를 늘려줄 때 얘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걸 커서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익숙하게 컨트롤을 누르고 이 꺽쇠 모양 이제 대문자가 되겠는데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줄이고 훨씬 더 빠르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얘도 어때요? 글자 수가 금방 맞춰졌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는 단칸 띄우는 건데요. 의외로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시험에서 제가 이제 검토할 때 보면 선택지 안에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점이. 그래서 이제 얘를 한 칸을 딱 띄웠더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한 칸 이렇게 띄우면 반칸 띄우면 이렇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반칸 띄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칸을 띄우면 이렇게 한 칸 띄워지만 반칸을 띄우면 이렇게 반칸 띄워지는 거거든요. 이때 한 칸 띄우면 이렇게 안 맞춰지지만 반칸 띄우면 이렇게 맞춰지는 반칸 띄우는 거 의외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정렬이죠. 글자 정렬 맞추는 거. 보통 여기 위에서 이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결국 가운데 정렬, 그리고 양쪽 정렬, 왼쪽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 그래서 이제 약자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 정렬보다는 양쪽 정렬을 많이 사용하시죠. 자, 일단은 블록 잡고 얘를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르고 C를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로 옵니다. C를 누르면 가운데로 오고 R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L을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밑에 이 박스를 양쪽 정렬을 누른 거와 왼쪽 정렬 누른 거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양쪽 정렬을 누르면 좌우가 다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왼쪽 정렬은 L 이렇게 됩니다. 양쪽 정렬을 보통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렬을 한 거와 양쪽 정렬이 똑같을 거예요. 왼쪽 정렬 L 눌러도 이러고 양쪽 정렬 M 눌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글씨가 이제 이렇게 긴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다 맞춰야지 생각하는 경우 양쪽 정렬입니다. 왼쪽만 맞춰야지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되고요. 양쪽 정렬은 M 누르면 양쪽 다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것으로 10가지 단축키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공문서 작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쓰시고 나서 이제 공문을 쓰실 때 첫 번째 항목은 1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항목을 쓰다 보니까 2줄 이상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시작점에 커서를 놓고 Shift 탭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2칸 띄고 세 번째 항목은 두 번째 항목으로부터 2칸을 더 띄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목은 1점, 두 번째 가점, 세 번째 1가로, 네 번째 가가로, 다섯 번째 1 동그라미, 여섯 번째 가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항목 기호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붙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이 끝난 다음에 엔터를 쳐서 한 칸을 완전히 띄우고 제일 처음 시작점에 붙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끔 첨부라는 거 쓰시는 분 계시던데 첨부 아니고 붙임이고요. 붙임 점 아닙니다. 붙임 땡땡 이런 것도 안 넣습니다. 그리고 2칸 띄고 첨부물이 하나일 경우에는 1점 하지 않고 바로 첨부물 제목 적고 한부점 또 2칸 띄고 끝점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물이 2개일 경우에는 붙임 역시나 2칸 띄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점, 2점 해가지고 첨부물 쓰시고 한부점 2칸 띄고 끝점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첨부물의 제목과 실제 밑에 첨부된 제목, 이름, 그리고 첨부물을 밑에 열었을 때 제목, 제일 처음에 위에 뜨는 제목이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표로 끝났을 때도 표 끝에 끝을 놓지 않고 2칸 띄고 끝점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도 마찬가지로 표 처음 시작점에 2칸 띄고 끝점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마무리입니다.
내부 결제 같은 경우에는 최종 그 결제권자가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지출하고자 합니다, 보고합니다 라는 것을 끝내시면 되고, 외부 기관은 간단하게 뭐 제출합니다 라고 합니다. 뭐 제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예시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는데, 장학사가 이제 우리 학교로 보낸 공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제목이 있고요. 1점 관련이 이렇게 있고요. 2점 하고서는 제 첫 번째 항목 시작점에 다 맞췄죠? 삐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칸 띄고 가점. 또 여기서 시작점에서 또 두 칸 띄고 세 번째 항목 1가로 이런 식으로 좀 했고, 붙임 두 칸 띄고 1점 없는 게 이제 처음 파일이 하나니까요. 하나 있고 점, 끝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칸 띄고 처음 파일 2개 이상이니까 1점 적고 항부점, 2점 첨부 파일명 적고 항부점, 두 칸 띄고 끝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그래도 신규 선생님들 계시니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썼던 공문 중에 2023 학년도 사립학교 정현원 현황 제출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기관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과제 카드 이제 적고요. 비공개 뭐 유쿠 비공개 이제 관계 법령을 여기 보시면 되겠죠. 여기 뜨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작성했다 치시고 그 내부 결제는 여기 하면 여기만 하면 되지만 외부로 보냈던 수신자 지정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옆자리 선생님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신규 선생님들은 여쭤봐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공문서 작성이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은 본문을 적을 때 첫 번째 이제 관련 근거, 공문이 온 그 맨 밑에 보시면 그 보낸 그 장학사나 아니면 주무관님 이름 있고 그 밑에 시행이 있어요. 시행 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련 밑에나 한 칸 띄고 경기도 교육청 사립학교 뭐 지원과 예를 든 겁니다. 589점 3.15점 여기에 이제 공을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2013학년도 사립학교 정현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여기 항목을 한 칸 띄고 붙임 바로 들어가고 두 칸 띄고 이제 처음 파일이 이제 하나인 경우니까 1 안 적고요. 파일 추가의 밑에 이제 누르셔가지고 우리가 뜨는 처음 파일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파일 이렇게 들어가면 이 처음 파일 제목 그대로 2023 학년도 사립 정현원 관리서 고양 예술 고등학교 그래서 한 칸 띄고 한 부점 두 칸 띄고 끝점 해서 이제 결제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지출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실 협조를 구하셔서 행정실 협조 라인을 또 추가로 넣으셔야 된다. 보통은 부장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결제 라인이 진행되지만 돈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최정희 부장님 그리고 시장님들 협조로 넣으셔가지고 결제 올리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면 되겠고요. 근데 그 사후 처리가 또 이제 있습니다. 사후 처리 뭐 학교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학교 카드 신용카드 쓴 그 원본에다가 도장 찍고 복사본 그러니까 복사본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어서 복사를 꼭 해서 적은 다음에 밑에 지출 품위명 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그 날짜 사용 금액 그다음 사용자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이렇게 내부 기한 올려가지고 현수막이 왔다 그러면은 현수막 사진 같은 거 찍어놨다가 이거 물품 산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 커피나 차를 샀다 사진을 찍어서 마찬가지로 사진을 넣어서 행정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회평과 관련해가지고 몇 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혹시 이제 처음이시니까 알려드리면 우리 학교는 그 수능과 동일하게 예비 마킹 안 되고 컴퓨터 사인판으로만 마킹하고 논술용은 볼펜만 사용하게끔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담임 선생님들이 꼭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결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응시원함표를 적어서 각 반에 이제 붙이고 이동반에 전달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공결이고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공결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밑에 참고를 하시고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석부 상에서는 인정결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험에 이제 안 왔다, 생리통을 안 왔다, 그러면 병결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재규정 같은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꼼꼼하게 보시고 또 학부모들이 물어봤을 때 안내가 잘못 나가면 크게 민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안내하시기 전에 교무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수형 답안지는 연필 샤프 절대 불가하다는 거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각종 양식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급 게시판 안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했던 기준이니까 이 시간이 조금 변동됐어요. 올해. 그 꽉코드 이제 번호 알려주시고 시험 시간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응시원함표 이동반과 본반 붙여놔주시고 유의사항 안내를 이렇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플로터로 뽑으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신경 써서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간략한 그 버전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안내가 학생들한테 돼야 된다. 그리고 감독 선생님들은 처음에 들어오시면 유의사항 적어지는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휴대폰, 전자기기, 스마트워치 특히 지각 학생들 제출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깜빡하고 못 내고 들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지만 해도 부정이기 때문에 제출해라라고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책상성은 완전히 이제 비우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학번 같은 경우에 작년 학번 정년 학생도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백시다가 제출 안 됩니다. 이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또 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독하시는 선생님도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수정 테이프 가능합니다. 논술형 볼펜 아까 얘기했고요. 시험 기간 중에 학생들이 또 느슨해져가지고 편한 옷 입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복 착용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부정행위는 절대 안 된다라고 늘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시험 계속 보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 우리 2019년도에 장윤조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글씨는 이제 장윤조 선생님 글씨체고요. 선생님도 이제 지금 한창 그 원안지 만들고 계시죠? 과목명, 그리고 날짜, 학년, 과, 뭐 과목 코드, 응시, 인원 이런 거 의외로 선생님들 많이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술형 없어졌죠? 이제 논술형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이라만 쓰지 않고 선택형입니다. 이거 다 수정해서 나갈 거예요. 나갈 때는. 그래서 이제 보시고 들여쓰기 하는 거 Shift 탭. 그 다음에 문항보다 이제 선택지가 이제 안쪽인데 어느 쪽이냐 이제 그 문항 끝점 이 점치자 이 점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간 축소해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거 Shift Alt N 확대는 W 그리고 논술형 같은 경우에 기억 이런 거 많이 이제 쓰시는데 이게 본문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논술형은 논술형끼리 총합 배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은 단문장에서 이렇게 장문장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긴 경우에 여기서 뭐 선택지 3번까지 하고 4, 5번 이로 넘어갔다 그렇게 되지 않게 문항 배열을 잘 하시던지 편집의 묘미를 살려서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너무 그 공백이 많아가지고 보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밑에 공백이 너무 이렇게 어정쩡히 남았다 뭐 다음 면에 계속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끝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않고 그냥 끝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넣을 것이냐 그냥 네모 박스를 넣을 것이냐 선택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기고요. 이렇게 선택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예시문의 자료들만 주어졌을 때는 그냥 다음이라는 말로 문제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교무 쪽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